올해는 아닐 줄 알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약속을 잘 안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얘기입니다. 사실 예산안 관련돼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고 뭐 일정이 잡혔을 때만 해도 올해는 뭐 예년 같지 않고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게 여야가 다 약속을 했던 거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 예산안을 아주 졸속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왜 맨날 저렇게 예산안 가지고 저렇게 졸속으로 하지? 라는 구조적으로 뭔가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들 가진 분들 많으실 거고요. 이렇게 가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아마 걱정도 또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경희대 김병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예산안, 내년 예산안은 언제까지 처리가 돼야지 되는 겁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법정 시한일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내일 하루 남은 겁니다. 내일이네요. 네, 예. 내일까지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예결위 활동은 종료가 되게 되는 거고요. 예.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 이 예산안 심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정부가 당초에 편성한 본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냥 올라간다는 네, 말씀이죠?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 일인 12월 2일까지가 법에서 정해진 예산 심사 기한입니다.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던 그 해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해인 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자정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국민이 그래 용인할 수 있다였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게 되니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6일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1월 6일에. 12월 6일이요. 6일이요. 그러니까 4일이 지체가 된 건데요.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그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은 네. 작년에 12월 6일에 끝났는데 올해는 그 이상 더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중간중간 파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공기업의 고용세습 문제 가지고 예.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간에 예산심사 보이콧이 된 적이 맞죠.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이 4조 원에 대한 세수가 결손됐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올해는 8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국회로 보내집니다. 예. 그 기간 동안 수개월이 존재하잖아요. 예. 이때 유류세가 인하되지 않습니까? 예. 유류세가 인하되고 지방에 보내게 되는 돈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산은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있는데 걷어들이게 되는 세수의 4조 원이 빠지게 됩니다. 이 4조 원이 빠지게 된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갖고서는 국무회의 의결하고 보내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또 예산 심사가 지체가 된 적이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왜 정부가 그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4조 원이 명백하게 덜 거칠지 안 거칠지가 아니라 100% 안 거치게 되는 것들이 예측이 된다면 그렇죠. 빨리 예산안을 다시 재조정해서 수정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딱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그럼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11월 달에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재편성해 갖고 의결하고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주장을 맹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국회에서 최종적인 예산 심사를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대해서 감액하고 하는 부분들 다 통틀어서 국회에서 심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국회 심사가 또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뭐 절차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 수정 예산을 넣질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갈등을 만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굳이 그런 것까지 된 거 보면은 이 참 예산안 문제가 왜 이렇게 국민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정말 예산안의 본질보다는 자꾸 주변에 이렇게 좀 지역적인 거나 당리당략적인 거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정쟁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이 국회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입니다. 이게 선거개혁 말씀하시는 예, 거죠? 선거제도 개혁이고 정치개혁특위가 12월 말까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야삼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야3당은 정의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수정당인데요.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이 얻고 있는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것 같은 사실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안과 연동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470조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의 예산안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지적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예산안이 올해도 또 이렇게 졸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네. 그 공기업 채용 비리 관련된 국정감사 문제. 예, 국정조사. 국정조사 문제 또 하나 그다음에 비령 연동제 같은 이 선거 개혁과 관련돼서 이거를 또 이제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일부 야당의 전략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어떤 그 당의 목표 때문에 목적 때문에 이 선거 이 예산안이 일단 볼모가 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이 얼마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냐면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3명입니다.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동수당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에 올해 1월부터 주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예산 심사에서 졸속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주면 안 되라고 해서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아이 3명 10만 원씩 하니까 계산하면은 38에 24, 240만 원의 가정의 손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돼서 아예 아동수당을 없애겠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자 조간 기사를 보면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아동수당을 5세까지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8세까지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원칙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당리당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갖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국민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굉장히 물론 교수님 본인 사례라고 해서 조금 더 와닿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적절한 그런 사례네요. 네. 당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애가 한 사람이 살한테 10만 원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네. 교수님처럼 애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집은 정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들인데 그런 피해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까지 좀 뭐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은 다른 것과 이렇게 좀 아예 별개로 해서 이거는 아예 그렇게 연동시켜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중요한데요. 결산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47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쓰게 됐으면 그걸 잘 썼는지를 따지는 게 결산이거든요.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큼은 상시로 운영될 수 있는 별도의 상임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성해서 실제로 매년 상시적으로 예결위에 투입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예산들을 따져 묻고 과거에 썼던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게 내년도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연동 있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율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간 정기국회 일정 부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결위에는 개수조정 소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개수조정 소위에서도 끝나지가 않는 상황에서 소소위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 몇 명들이 모여갖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깜깜이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지역구 쪽지 예산, 민원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날 예산이 깎이게 되고 이제 새해가 되게 되면은 의정 보고서가 다 집집마다 배달될 겁니다. 보면은 우리 지역 예산 이렇게 따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건데 그러니까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곳에 배정되는 예산인 그렇죠. 건지 표와 연계되는 선심성 예산을 따낸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판가름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좀 전에 그 깜깜이 예산 심사의 근본 원인이 소소위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소위라는 거는 그런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집행력이라고 할까요?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전혀 위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수조정 소위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예.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야가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이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개수조정 이 소소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 웃기지 않습니까? 이 국회라는 거는 그 법을 만드는 데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을 또 잘 지키고 잘 아는 곳인데요. 이 말씀의 소소위라는 거는
무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속기사가 있고 속기록이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예산을 깎았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예. 이게 만약 소소위에서 아무런 속기록과 기록 없이 일어났다면 누가 어떻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 얘기를 할 때요. 예. 국정감사를 7분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 의원에게 주어지는 발언권이 7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국감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 심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니라 1년 365일 기간 동안 국회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필요한 예산인지 이걸 잘 집행했는지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불용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결산을 1년 내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식으로 하려면 네.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가 장제원 의원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할 수가 그렇죠.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명의 의원이 여러 곳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네. 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년 365일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해외 선진국들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옵니다만 관행에 따라서 계속 이와 같이 예산 심사에 대한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답답하면 더해지는데 또 반대로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미 네.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선례들이 그럼요. 있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기 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해서 예. 제도가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교수님. 네. 예.